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1월 10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영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둘러싼 동북아 정세, 특히 외교와 관련된 분석 기사가 좀 오늘 주목됩니다. 예. 북한에 억류 중이던 미국인 케네스 베와 매튜 토드빌러 씨가 전격적으로 석방됐습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파견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과 함께 미국 군용기 편으로 괌을 거쳐서 워싱턴주 맥코드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북미 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또 대화 재개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미국인 억류자 문제가 해결되면서 북미 관계 진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인도주의적 선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꾸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기도 한데요. 자, 이런 가운데 중일 정상회담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동북아 삼국지에서 핵심 플레이어는 중국이 되고 맙니다.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를 반성하지 않은 일본을 상대로 한국과 중국이 연대 체제를 구축했다면 앞으로 중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추구할 그런 가능성이 남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다 따져보니 미, 북, 또 중일 이렇게 서로 다가서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예. 결국 우리나라만 고립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공간도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북아 양자 관계의 틀에서 한국이 점차 배제되고 있는 양상이다 라면서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 양국이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지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당장 중일 또 북미 관계가 급격히 밀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차제에 한국 외교도 유연성과 실용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큰 틀의 그림만 있지 단계별 로드맵이 부족한 것처럼 외교 전략 또한 경직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향신문 1면 한국일보 3면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예. 한 두 가지를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예. 일단 미국이 북한에 억류 중인 두 사람, 이 중간 선거 이전에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요. 예. 우리와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아, 중간 선거는 이미 끝났고 예. 공화당이 압승으로 끝났고요. 예. 예. 그리고 국내에서 소통 안 되고 유연성 부족한 분이 국제 무대에서 과연 가능할까? 네. 예,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니, 또 힘 있는 나라 앞에서는 또 깜빡 죽으셔가지고, 다르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중국과, 요즘 또, 나름대로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중 FTA가 이번 주 안에 타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13억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설레발을 떨긴 합니다만은 사실 중국이 더 큰 이익을 본단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중국에다가 큰 선물을 안겨주는 그런 격이고요. 또 일본을 상대로도 입도 지원센터, 독도의 입도 지원센터 설치를 사실상 취소하면서 이 지금 한국 내부의 그런 불만 여론이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외교적 성과라고 자찬하는 분위기고요. 예. 이렇게 또 중국과 일본에게 다가서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런 노력을 두 나라는 별로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보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 외교 안보 라인, 도대체 어떻게 동북아에서의 외교 미아를 이렇게 자초한 것인가? 경향신문 3면을 보겠습니다.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전략적 사고와 유연성을 상실한 채 스스로 입지를 축소시키게 된 것은 군 출신을 중용하는 박근혜 대통령 인사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지적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합리적 인사로 분류되던 인사들은 외교 안보 라인에서 배제됐습니다. 출범 초기에 외교 안보 라인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대표되는 군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는데, 대북 정책에서는 북한을 대화 상대가 아닌 타도 대상으로 간주하는 목소리가 여과 없이 나왔고, 대일 외교에서는 민족주의적 강경 성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김장수 실장이 물러난 뒤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남북 관계와 대일 외교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원인은 원칙에 집착하는 외교 기조 때문인데요. 사실 예. 이 원칙이 나쁜 건 아니죠. 모두 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건데, 다만 직접적으로 그 나라, 그 주체를 상대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원칙에 집착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지역적인 문제로 어렵게 성사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이마저도 깨졌는데, 위안부 문제 진전을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화로 제시한 한일 관계를 더욱 어렵게 가져가게 된 것은 원칙에 집착해서 유연성을 잃은 탓이다. 이렇게 경향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에서나 가능하다. 퇴로를 열어두지 않는 외교는 한국에게는 지극히 위험하다. 이렇게 정부의 한 소식통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예. 조선일보는 청와대 입장을 좀 전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조선일보 사면 제가 좀 봤는데요. 예. 예. 미중과는 어느 때보다 좋아. 네. 북일과는 계속 원칙 지킬 것. 시진핑 의전상 아베 만나는 것. 미국, 한국 거치지 않고 대북 대화 본격화하진 않을 듯. 예. 이런 청와대의 입장을 조선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만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다른 신문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런 경향신문의 분석, 또 한국일보의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숨은 권력이란 것이죠. 정부 규제의 심의, 조정, 규제의 심사, 정비를 목적으로 1998년 만든 대통령 소속 기구인데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톡법으로 인한 그 혼란을 부른 그런 기구기도 합니다. 단통법의 그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 공시, 이거는 영업 기밀 침해라는 이유로 해서 또 청소년 금연 환경을 조성하려는 규제는 업계의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철회시켰는데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혼란이 이제 유발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위원 53%가 친기업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민관위원 16년 동안에 106명이 활동을 했는데 절반 이상이 기업인 사회이사였다는 겁니다. 실제 역할은 규제 완화에 가깝다는 겁니다. 규제 개혁 이코르 규제 완화라는 겁니다. 예.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는 게 이게 규제 개혁 아닙니까? 규제를 강화한 선례가 거의 없다는 거지요. 신용카드 거리 모집 규제 이걸 또 반대했었고요. 이번에 그 단통법처럼 휴대폰 보조금 분리 공시도 막았던 바로 규제위원회 감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제멋대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노동계 시민단체 같은 또 다른 소비자 주체, 경제 주체는 거의 참여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5명 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청와대가 무상급식 논란에 뛰어들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해서 3살부터 5살 아동의 보육료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 사항인 만큼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지적해서 무상복지 논란을 정면 돌파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증세 없이 한정된 교육재정을 재구성하겠다는 새누리당의 구상을 뒷받침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결국 정부 여당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의무조항이면 중앙정부 예산 투입하면 되겠네요. 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예.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대선 토론회 때 밝혔거든요. 잠시 후에 이어질 뉴스의 재구성에서도 이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다. 뭐 더 나아가서 공약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공약 안 했기 때문에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무상급식은 하는 것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지방자치단체장 또 교육감조차도 다 이렇게 수용했던 무상급식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 공약 사항이 아니다. 그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배경은 결국 이 무상복지 논쟁을 더욱 키워가지고 정부 유리한 쪽으로 그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도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동아일보가 한몫합니다. 공짜 점심에 교육의 질 뚝 교사 줄이고 교실 보수 미뤄 뭐 이런 제목으로 사면에 복지본물의 100년 대계 휘청 이런 제목의 기사를 달았습니다. 무상복지의 교육사업 차질 이런 부제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말이죠.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복지 사업에 투여된 예산 총 40조 7,253억인데요. 이 제목만 보면은 이 40조를 다 무상급식이 잡아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 계층 대상으로 한 무상복지 사업에 투여된 예산 가운데 14조 160억 가장 많은 액수인데요. 이건 무상보육에 들어갔습니다. 무상급식은 8조 9,590억 그리고 기초연금 확대는 6조 9,00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희망 사다리 장학금은 200억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 투여된 것은 8조 6,445억입니다.
예. 다 합해도 자원외교나 4대강으로 이명박 정권이 날려먹은 돈의 뭐 반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엉뚱한 데 돈 쓰지 않고 복지로 투자를 하면은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급식 때문에 쓸데없는 예산이 나간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보수 언론의 행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이면으로 가보면 말이죠. 부산 기장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 그 사례를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이 현재 중학교에서만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규석 기장군수 무상급식은 책걸상과 같은 의무 교육 환경이라면서 군수 업무 추진비를 줄여서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감소와 보육예산 압박으로 무상급식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의지만 있다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음을 기장군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축제 예산도 줄인다고 하는군요. 예. 의지의 문제지 이게 결국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전체 예산이요. 4,246억 7,155만 원인데 예. 이 가운데 학교급식 예산이 44억입니다. 전체 1% 정도입니다. 자, 이런 돈을 그럼 어떻게 조달을 하느냐. 일단 예산 내에 교육비 증가액이 11억 4,600만 원, 업무 추진비 삭감액이 2억 1,586만 원, 축제 예산 삭감액 3억 5,700만 원, 폐석, 모래, 자갈, 재활용 등 기타 방식의 조달금이 2억 8,814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40억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글쎄요. 이 고가 헬스 장비 살 돈으로 종로구 관내에 있는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해주면 얼마나 인기가 높아지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말입니다. 예. 돈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의지만 있으면 된다. 예, 이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무소속입니다.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서울신문 6면을 보겠습니다. 경기도와 IT 개발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한 벤처기업 대표 알고 봤더니 6.4 지방선거 직전에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원회에 5천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사전에 불법 후원금 납부 사실을 알았다면 투표 직전에 거액을 후원한 기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사후 대가를 준 셈이기 때문에 파문이 예상됩니다. 예. 벤처업체가 남경필 후보에게 5천만 원 쪼개기 후원금을 냈지만 쪼갰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5천만 원 뭉쳐보니까 한 업체의 돈이란 얘기죠. 근데 그 업체가 나중에 경기도와 IT 개발 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단 말이죠. 예.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글쎄요. 검찰이 의지를 갖고 남경필 지사와의 연관성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 이건 또 지켜볼 일입니다. 예, 야당 쪽에서 고발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군요. 예. 예. 오늘 조선일보 신문을 보면 말이죠. 민변의 피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제목의 토론회 내용을 사회면에 조선일보가 4단으로 실었습니다.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서 대한변협의 징계를 신청한 가운데 법조계 학계 인사들이 민변 변호사들의 폭력 수사방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 징계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로 주장을 했는데 이 뻔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조선일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다 파악이 됩니다만은 주목되는 한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고영주 전 남부지검장입니다. 예. 고영주 전 남부지검장. 서울 남부지검장이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권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한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민변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이익이 아니라 변호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론권을 활용하는 느낌이다라고 비난, 성토했습니다. 예. 민변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들을 해가지고 거액의 어떤 이익을 좀 봅니까? 수임료 글쎄 말입니다. 측면에서요? 게다가 또 간첩 혐의로 몰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임료를 낸다고, 예? 그것도 민변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료 변론을 해오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애를 써왔습니까? 고영주 씨가 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고영주 씨가 누구인지 시사인 기사 가져왔는데요. 32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고영주 전 서울 남부지검장은요,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불임 사건의 검사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실 겁니다. 사실 근데 고영주 변호사는 불임 사건을 자기가 먼저 이렇게 활용했습니다.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고영주 변호사. 작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신년 할애회 자리에서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불임 사건을 수사했다. 피의자들은 검사인 나를 협박했다. 좋은 세상 오면 당신 재미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노무현과 문재인은 자신들이 변호한 사건이기 때문에 불임 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당시 변호인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잘못된 거죠, 이 양반. 예. 또 조사받던 사람 중에 검사를 겁박한 사람이 있다는 고영주 변호사 주장에 대해서 당시 고문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인 교사 고호석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검사와의 만남은 이랬다. 고문이 끝나갈 무렵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검사들이 왔다. 수사관들이 굽실굽실해서 그들이 검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오기 전에 수사관들은 우리에게 샤워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혔다. 수사관들은 우리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가서 엉뚱한 소리하면 여기로 다시 온다 이렇게 엄포를 늘어놓기도 했다. 당시 나는 대공분실에 붙들려가서 36일 동안 불법 구금돼서 구타와 고문을 당한 상태였다. 송병곤 씨 같은 사람은 62일 동안 얻어맞고 고문당했다. 다들 극도로 위축된 상태로 사람 몰골이 아니었다. 그런 상태에서 누가 검사에게 그런 소리를 했겠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고영주 변호사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신은 불임 사건의 피해자다. 노무현 정권은 공산주의 정권이 아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도 안 되었는데 나에게 보복을 했다. 나는 5년 내내 핍박을 받다가 더럽다고 하고 검사직을 그만두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참여정부 당시에 고영주 변호사는 대검찰청 감찰부장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장을 지냈습니다. 요직에 계셨군요. 예. 아니, 연세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예. 양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여정부 때 잘 나가셨으면서. 또 지금, 변호사가 되고 나서 서울 남부지검장, 이직함, 전직직함 갖고, 그렇게 여러 군데 활동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 남부지검장이 됐을 때도요, 2005년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중반기예요. 예. 이 사람 핍박했다면 무슨 남부지검장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민변에 들어갔겠죠. 민변 핍박을 받았다는 말이죠. 예. 예. 한국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부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줄이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약 5대5 비율인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분량 비중을 7대3으로 조정하겠다는 건데요. 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념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을 줄이는 식의 정치적 접근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한 말이 있는데 2011년 교육과정 개편 때도 이념 논쟁이 치열하고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근현대사 비중을 줄이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직 교수들이 반대해서 그나마 5대5로 맞춘 것이라면서 역사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교육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부 뜻대로 바꾸지 못하니 확 줄여버리자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근현대사, 친일, 독재 이런 역사에서 현 정권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 뜻대로가 아니라 정권 뜻대로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예, 정권 뜻대로. 예. 예. 한국일보 이면 기사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벌여온 88 수중 환경이 오늘 철수하겠다고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도 이들을 설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88 수중 환경이 바지선과 함께 빠지면 해경과 해군의 수색 작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인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절망의 늪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종자 가족들 가운데 일부는 이거 정부의 뜻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범대본 범정부대책본부 관계자는 8.8 수중환경은 정부의 순환 구호 명령에 의해 동원되어 있는 상태라 독립적 철수는 어렵다. 철수 계획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뭐 이걸로 봐서도 뭐 결국 정부가 이렇게 뜻을 갖고 있지 않다. 추가 수색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실종자 가족은 정부 명령을 받고 있는 민간업체가 마음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인데 범정부대책본부에서 수색을 중단한다는 입장으로 압박을 넣으니 결국 철수 선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한 민간 잠수사도 정부 역시 수색 종료에 대한 큰 틀은 잡혀 있는데도 먼저 말을 꺼낼 수 없으니 우리를 말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정부대책본부도 축소 운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 명이라도 뭐 더 구조하겠다, 수색하겠다 이랬던 약속마저도 거짓말로 끝나게 됐습니다. 아직 9명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은 해라. 중앙정부 죽겠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입니다. 지방도 어렵습니다만은 뭐 계속 지금 지적되듯이 지금 중앙재정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할 거는 또 단계적으로 하지만은 또 지방이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서로 그 골고루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되지. 이런 가운데 무상복지 논쟁에 뛰어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이른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입니다.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의 의무입니다. 무상급식의 경우는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공약으로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따져보니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중에는 무상급식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무상보육 공약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또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면 양호한 편. 자기가 했던 공약도 안 했다고 하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보다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이던 2010년 무상급식은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현혹 공약이라고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말이 바뀝니다. 합동TV 토론회에서 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160억 원 넘게 삭감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에서야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선거를 앞둔 시점마다 입장이 바뀐 겁니다. 급기야 지난 3일엔 아예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정치적인 법적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왜 내 책임으로 돌립니까? 나는 무상급식 공약 한 바도 없는데.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